이른의 남자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아내는 바빴고 세상은 너무 빨랐다. 그가 말을 거는 건 TV와 스마트폰뿐이었다. 그날 그는 보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운상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그가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다시 화면을 내려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주름진 이마와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까지. 이게 맞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는 다시 녹화를 멈췄습니다. 한숨이 길게 새어 나왔죠. 이름 먹고 유튜브라니 누가 보겠어.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었지만 누군가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운상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치대는 여전히 그를 향해 서 있었고 화면은 꺼지지 않은 채 대기 중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버텼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운상이라고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5초, 10초, 15초. 결국 또다시 녹화를 멈췄죠. 안 되겠어. 그는 거치대를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죠. 이게 과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 해도 되는 일일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내 박진서는 동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운상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었고 희끗한 머리는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죠. 한 번만 더.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녹화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이번에는 30초를 버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카메라만 바라보다가 또다시 멈췄죠. 책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첫 인사, 내 소개, 오늘의 일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앉으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운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빼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내일 다시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일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삶.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운상은 스마트폰을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내일을 위해 남겨둔 거였죠.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는 오늘을 즐겁게 살고 있었죠. 그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70의 나이에도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운상은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중소기업의 격리부서에서 일했죠. 숫자와 장부를 다루는 일이 그의 전부였어요. 말은 적었지만 실수는 없었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직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던 날 동료들은 꽃다발과 함께 그를 배웅했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들의 말은 축복처럼 들렸죠. 운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천천히 식사를 하고 신문을 읽고 TV를 보는 일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죠. 아침 9시에 일어나면 저녁 6시까지가 너무 멀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어도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죠. 산책을 나가도 30분이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아내 박진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에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고 오후에는 산책이나 문화센터 수업에 다녔죠. 여보, 나 나갔다 올게요. 진선은 거의 매일 그렇게 말하며 외출했습니다. 운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녀와. 짧은 대화였죠.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선이 나간 집은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운상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에 멈췄어요. 뉴스를 다 보고 나면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고 그 다음엔 예능 프로그램이 이어졌죠.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밥맛이 없었죠. 빨리 먹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더 할 일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죠. 예전 회사 동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따로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운상은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저녁 6시쯤 되면 진선이 돌아왔어요. 오늘 뭐 했어요? 진선의 질문에 운상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지. TV만 봤어요. 응.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죠. 진선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운상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반찬 더 줄까요? 아니, 됐어. 국 더 드세요. 응.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선은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운상은 또다시 TV를 봤어요.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운상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격리 직원이 그의 자리를 채웠고 집에서는 아내가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어요.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보는 관계였죠. 어느 날 저녁 운상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죠. 그는 거울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운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삶.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였죠. 옆에서 진선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운상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죠. 외로움은 그렇게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운상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다가 실수로 유튜브 앱이 열렸어요. 스마트 TV에 깔려 있던 앱이었죠. 화면에는 추천 영상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운상은 그냥 꺼버리려다가 한 영상의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할아버지의 일상 브이로그라는 제목이었죠. 무심코 그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나왔어요. 밭에서 상추를 따고 강아지와 산책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이 갔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을 내렸어요. 할아버지 영상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희 아버지 생각나네요.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운상은 다른 영상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요리하는 영상, 70대 부부가 여행하는 영상, 80대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영상까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그날 저녁 진선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운상은 여전히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보세요? 진선이 물었어요. 아, 그냥 영상 좀. 운상은 얼버무렸죠.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운상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켰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봤죠.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댓글도 읽었어요. 나도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힘이 납니다. 댓글 속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운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요. 세상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요. 어느 날 운상은 용기를 내어 댓글을 달아봤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손이 떨렸죠. 댓글을 올리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그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자신의 댓글에 하트 표시가 3개 달려 있었죠. 누군가 자신의 말에 반응해 준 거였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운상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그는 더 자주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댓글을 통해 다른 구독자들과도 대화가 이어졌어요. 같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운상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햇살님, 행복한 노년, 웃는 하루 같은 닉네임들이었죠. 그들은 매일 같은 채널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운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자신도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내가 무슨... 자신은 특별한 재능도 없고 말주변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설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위로와 연결감.
그걸 자신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영상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편집은 또 어떻게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기대감이었죠. 운상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시작하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하나 따라보며 메모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편집 앱도 무료로 있었어요. 생각보다 시작하기 어려운 건 아니었죠. 문제는 용기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70의 나이에 유튜브라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운상은 결심했어요. 해보기로요. 외로움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외로움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거였죠. 운상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어요. 첫 영상 계획. 그 아래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끄적였습니다. 서툴고 엉성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운상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어요. 외로움이 만든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상이 첫 영상을 올린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화면에는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죠. 운상은 자신의 채널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영상이 거기 있었어요. 70대 은퇴자의 평범한 하루라는 제목이었죠. 조회수는 0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운상은 자신의 영상을 직접 클릭해서 봤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목소리도 떨렸고 시선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흔들렸습니다. 이게 맞나? 중얼거렸지만 이미 올린 영상이었어요. 조회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이 되어 있었죠. 자신이 본 조회수였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운상은 일어나자마자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1이었죠. 댓글도 없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회수는 5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봤는지는 알 수 없었죠. 댓글은 여전히 없었어요. 운상은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나무와 하늘을 찍었죠. 편집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첫 영상보다는 나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첫 번째 영상 조회수는 7, 두 번째는 3이었습니다. 합쳐도 10이 안 됐죠. 운상은 다른 시니어 채널들을 다시 봤어요. 그들의 영상은 조회수가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달랐죠.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운상은 그동안 5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평균 조회수는 8 정도였죠. 대부분 자신이 확인하려고 들어간 횟수였을 거예요. 구독자는 0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운상은 유튜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밖에 좀 나가세요. 진선의 말에 운상은 고개만 끄덕였죠. 이틀 뒤 운상은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같은 동네 사는 김씨를 만났어요.
운상 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나도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단 말이야. 둘은 짧게 근황을 나눴습니다. 김 씨가 떠난 뒤 운상은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의 유튜브 이야기를 했더라면 김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 같은 반응이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운상은 자신의 채널을 다시 열어봤어요. 5개의 영상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조회수는 모두 합쳐도 50이 안 됐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운상은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이대로 지우는 게 나을까요?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뭔가 억울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요.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계속하자니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운상은 화면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옆에서 진선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였어요. 반면 자신의 숨소리는 무거웠죠. 그 나이에 무슨. 진선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유튜브를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운상은 알았어요. 아내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요. 이해받지 못한다는 건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보다 더 외로웠어요. 적어도 전에는 기대라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현실만 남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 아무도 남기지 않는 댓글, 아무도 누르지 않는 구독 버튼. 운상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장 깊은 고독 속에 있었어요. 시작했지만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운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진선은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 아침 차려놨어요. 응, 고맙네. 운상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진선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죠. 저녁 늦을 거예요. 먼저 드세요. 그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운상은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만 유튜브 앱을 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죠. 자신의 초라한 채널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은 흐렸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운상은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생각했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걸어갔죠.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어요. 벤치에 몇몇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운상은 공원 둘레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걷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죠. 내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싶었죠. 조회수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하지만 어느새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운상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을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였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문상은 스마트폰을 꺼내 공원 풍경을 찍었어요. 나무와 하늘 그리고 벤치에 앉은 노인들의 뒷모습까지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평범한 일상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운상은 새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에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찍은 영상을 그대로 이어붙이고 자막도 최소한만 넣었죠. 오늘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짧은 설명만 넣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어요. 기대도 크지 않았죠. 그냥 올리는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운상은 습관처럼 채널을 확인했어요. 새 영상 조회수는 이었습니다. 자신이 확인한 1번 외에 누군가 한 명이 더 본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영상 기다렸어요. 운상은 화면을 다시 봤어요. 댓글이 정말 거기 있었죠. 누가 단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닉네임은 조용한 하루였어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운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달 넘게 만든 영상 중 처음으로 달린 댓글이었죠. 운상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볼게요. 손이 떨렸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밤 운상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영상을 기다려준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틀 뒤 운상이 또 영상을 올렸을 때 조용한 하루가 다시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편하네요. 운상은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죠. 일주일 뒤 구독자가 1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조용한 하루였을 거예요.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기다려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선이 운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뭔데?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상자를 열어보니 스마트폰 삼각대였어요. 운상은 놀라서 진선을 봤죠. 이걸 어떻게? 당신이 요즘 뭐 하는지 알아요? 핸드폰 들고 이것저것 찍잖아요. 진선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그 나이에 뭘 하냐고 했지만 당신이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운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맙네 여보. 오랜만에 아내를 여보라고 불렀죠. 진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운상은 새 삼각대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의미는 컸죠.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영상을 기다렸고 아내도 조용히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상은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작지만 포기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모여 이제는 작은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운상은 이제 매일 오전 10시에 영상을 올렸어요. 정해진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처럼 지키게 됐습니다. 구독자들이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상 내용은 여전히 평범했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는 모습, 동네 산책, 작은 텃밭 가꾸기, 가끔은 그냥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이야기까지요. 대단한 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운상은 더 이상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구독자는 23명이 되어 있었어요. 조회수는 영상마다 30에서 50 사이였죠.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운상에게는 충분했어요. 이 23명이 진짜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댓글도 꾸준히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보면 하루가 평온해져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건강하세요. 저희 아버지 같아서 자꾸 보게 돼요. 혼자 사는데 이 영상이 큰 힘이 됩니다. 운상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어요. 이제는 구독자들의 닉네임도 기억했죠. 조용한 하루, 따뜻한 차, 오후 햇살, 혼자서도 괜찮아. 그들과는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도 괜찮아라는 구독자가 긴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견디기 힘든 날이 많았는데 영상 보면서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배워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운상은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답글을 정성껏 썼죠. 저도 외로움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제는 덜 외롭네요. 함께 견뎌봅시다. 그날 이후로 혼자서도 괜찮아는 거의 매일 댓글을 남겼어요. 운상도 성실히 답했죠. 둘은 화면 너머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진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가끔 영상 촬영을 도와줬죠. 오늘은 이거 찍어보는 게 어때요? 제가 어제 만든 반찬이요. 진선이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운상은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영상에는 진선이 만든 김치찌개가 등장했고 댓글에는 사모님 손맛이 느껴집니다 라는 반응이 달렸죠. 진선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은근히 기뻐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나가볼까요? 정말? 한 번쯤은 해봐야죠. 부부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고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운상은 동네 슈퍼에서 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운상 씨 요즘도 집에만 있어요? 김 씨가 물었죠. 아니 요즘은 바빠. 무슨 일 있어요? 운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유튜브 하고 있어. 유튜브? 그게 뭔데요? 영상 만드는 거야. 인터넷에 올리는. 김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재미있어요? 응, 나름 괜찮아. 저도 그거 해볼 수 있을까요? 김 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운상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누구나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저녁 무렵 운상은 다음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된 날이에요.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것도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았고 제가 이걸 해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운상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23명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23명의 친구예요. 매일 여러분 댓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이든 80이든 뭔가를 시작하는데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영상을 마치고 녹화를 멈췄죠. 문상은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에는 평소보다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할아버지 말씀에 용기 얻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볼래요. 23명이지만 진짜 23명이네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운상은 댓글을 읽으며 뭉클해졌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연결이 중요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시작을 막지 않는다는 걸요.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운상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진운상의 채널 구독자는 47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조회수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영상을 올렸어요. 변함없이요.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TV를 봤어요.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죠.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화면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수요일 오후 운상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라는 구독자를 만났습니다. 댓글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걸 알게 됐죠. 서로 용기를 내어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맞으시죠? 네, 맞아요. 둘은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몇 달 동안 댓글로 서로의 일상을 나눴으니까요. 영상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따뜻한 차가 말했죠. 저도요. 댓글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운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로움에 대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요. 헤어질 때 따뜻한 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운상은 진심으로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상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죠. 그날 저녁 운상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반년을 돌아보는 영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운상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구독자 47명, 조회수는 평균 50회 정도예요. 큰 숫자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동네를 산책하고 비슷한 하루를 보내죠. 운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여러분은 어떤 댓글을 남겨주실까 생각하면서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가끔은 쓸쓸하기도 해요.
그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카메라를 봤죠.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47명이 저를 기다려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진선이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영상 찍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죠.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운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나요? 나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른의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누가 보겠냐는 말도 들었고 스스로도 의심했죠. 하지만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운상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용기요. 늦은 시작은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늦은 거죠. 영상을 마치고 녹화를 멈췄어요. 운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았죠. 진선이 다가와 운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요. 고맙네, 여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운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유튜브 6개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다. 기다림이 있고 연결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영상에는 평소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듣고 용기 내서 그림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미루던 일 오늘 시작해 볼게요. 나이는 핑계였네요.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증명해 주셨어요. 늦은 시작은 없다는 걸. 운상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독자가 하나 늘었어요. 48명이 됐죠. 운상은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했죠.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운상도 새로운 계절을 살고 있었죠. 이른의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다음 영상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일상이었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이요. 진운상의 유튜브 채널 이른의 시작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운상은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숫자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요. 그리고 늦은 시작은 없다는 걸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혹시 나이 때문에 멈춰 서 있진 않은가요? 진운상처럼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